안녕하세요. 이정민 훈장입니다. 오늘 유튜브 특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디지털 서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전공을 했고요. 중간에 평생교육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7가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정보올림피아드라고 하죠. 컴퓨터 경진대회에 꽤 오랜 기간 지도를 해서 전국 우승, 장관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상들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연구개발원으로도 계속 있었고요. 제가 83년부터 컴퓨터를 했으니까 한 40년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88년 11월 11일부터 33년간 지금 IT 분야에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9년 제18회 스승행할 때 교육부 장관상을 제가 상을 받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스승행할 때는 사회교육 강사들이 있죠. 학원 선생님들한테 상을 안 줘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최초로 받았죠. 그 다음에 이건 자랑스러운 일이라서 말씀드릴게요. 교사, 전문가 이런 자격증 이런 거 합쳐서 한 70몇 개 이상을 취득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작년서부터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가 생겨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라든지 또 온라인 수업, 저도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자녀 중에 하나도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트렌드에 보면은 유튜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어요. 닮아가고 있고, 또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트렌드, 어떤 트렌드가 있는가 보시면 소비 성향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밖에 나가서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로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강세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가 바로 유튜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NS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댓글, 좋아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했다라든지, 또 궁금한 사항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SNS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수리라든지 십자수 놓는 거라든지 피아노 공부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작곡하는 것까지도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학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구독 버튼을 누를까요? 저는요, 누가 좋다더라 소문을 내면 소문을 듣고 저도 들어가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영상이 마음에 들면 전 바로 구독을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영상 하나 갖고도 우리는 구독을 누르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들은요, 조사를 해보니까는 그 사람의 영상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구독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채널에 들어와 보는 거죠. 그 사람 채널에 와서 전반적인 훑어보는 거죠. 그리고 채널을 꾸며놓은 거 이런 것들, 그런 걸 보고 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짜장면이 맛있다고 해서 맛집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짬뽕도 먹어보고 군만두도 먹어보고 탕수육도 먹어보고 다 맛있어야 이 집은 맛집이다라고 평가한다는 거하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90% 이상이 구독 버튼을 누를 때 채널을 와서 보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채널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분위기를 풍기는 채널을 만들자. 저는 디지털 서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당이니까 저는 이제 지금도 입고 있는 옷이 이제 개량 한복을 입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옛날풍의 서당 선생님이 훈장이잖아요. 그래서 훈장이라는 이제 닉네임을 쓰는 거고, 그래서 채널도 훈장 분위기, 서당 분위기가 날 수 있게끔 강의하는 곳이구나라는 거,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구나 할 수 있는 거를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채널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채널 배너 이미지라고 해서 뒷배경 그림들, 그다음에 본인의 사진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잘 만들어야 되겠죠. 자, 수익 구조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 유튜브 플랫폼에 광고주들이 광고를 올려요. 그러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무작위로 전달이 되기도 하고 특정 이제 광고주의 영상을 받아오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광고들이 올라오겠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막 쌈질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는데 싸움하는 거, 쌈질이라는 건 좀 어색하지만은 나쁜 뜻으로 표현한 겁니다. 제가 쌈질이라고 한 거를. 그런 채널을 운영한다고 하면 과연 광고가 잘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쌈질하는 그런 미운 행동하는 그런 채널에 어떤 광고주들이 광고를 올리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원봉사 활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좋은 미운 행동이 아닌 예쁜 행동을 하는 채널에는 광고 영상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광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팅할 때 슈퍼챗이라고 해서 후원 수익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아프리카 TV에서는 별풍선을 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풍선을 쏘는 것처럼 얼마를 후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슈퍼챗 후원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보지 않고 넘어가게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시청자들이 있는데, 그 프리미엄 시청자들이 이제 그 냈던 돈들, 그 중에 일부를 이제 크리에이터들한테 전달하는 거라든지, 뭐 멤버십이라든지. 채널 멤버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보면 KBS나 이런 드라마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KBS에서. 근데 일반적인 드라마들은 무료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짤막짤막하게 보이는데 멤버십 뭐 2,900원짜리, 1,900원짜리 이런 멤버십을 구매를 하면은 뭐 그냥 모든 영상을 다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협찬 및 광고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게 되는데 수익을 많이 발생하는 사람은 아까도 뭐 약 한 달에 20억을 수익을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뭐 몇백만 원씩, 어떤 분은 몇천만 원씩,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했는데도 0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K-팝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영상을 만들어요. K-팝은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저작권 침해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구독자가 200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1년 수익은 0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하느냐? 자기가 좋아서, 춤추는 게 좋아서 그걸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그쪽 방면에서는 전문가니까는 이제 초청비를 받거나 또 이런 거를 또 후원금을 받기는 하겠죠. 그러나 광고 수익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는 순서가 있어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는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거는 채널을 만들겠죠. 여러분만의 유튜브 방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을 어떻게 기획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채널을 어떻게 기획할 건지, 그 다음에 컨텐츠도 기획을 해야 돼요. 어떤 컨텐츠를 업로드할 건지, 먹방을 할 건지, 쿡방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주식 정보를 전달할 건지, 아니면 게임하는 거를 제작을 해서 올릴 건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콘티도 제작을 해야 되겠죠. 콘티, 시나리오를 제작을 하고 이제 촬영을 해야 되겠죠. 촬영을 하고, 이제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 장비도 필요하고, 또는 뭐 거치대, 삼각대라든지 셀카봉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같이 강의하는 사람들은 뭐 파워포인트로 강의안을 만들어서 발표하면서 녹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화면 녹화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영상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편집을 해봐야 되겠죠. 전문 편집 프로그램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도비에서 나와 있는 프리미어라든지 제가 주로 쓰는 뭐 베가스 프로라든지 이런 걸 써도 되고 비싸요. 대신에 이 저렴하게 우리 스마트폰에서 돈 안 내고 쓸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형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영상을 마무리 짓고요. 그 영상을 소개할 수 있는 썸네일 이미지도 제작을 해야 되고 이제 비로소 유튜브에도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겠죠. 업로드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영상을 소문내야죠. 페이스북에 소문내야 되고 밴드에도 소문을 내야 되고 카카오에도 친구들하고 소문내야 되고 이렇게 소문을 내서 올 수 있게끔. 그럼 그분들이 보시고 마음에 들면 또 내 친구 거니까 소문을 내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문도 내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작권이 문제예요. 저작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제가
뭐 책을 이렇게 리뷰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되나요? 영화에 대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되나요? 일단 걱정하지 말고 해보세요 그랬어요. 저작권에 문제되면 안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긴 하고 싶은데 그럼 하세요 그랬어요. 아직 구독자 1000명이 안 되니까 영상 수익이 없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해보세요 그랬어요. 해보시고 나서 저작권 침해가 났다든지 하는 건 나중 문제니까. 그래서 내 영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북튜버라고 하죠. 책 리뷰하는 거는요. 지금 그 책을 쓰신 분들은 보통 출판사에다가 저작권 위임을 한대요. 저작권은 개인이 저작권자가 직접 침해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내가 책을 잘 읽어요. 리뷰를 잘 해주면은요. 자기네 책 소개하는 거잖아요. 자기네 책 소개하기 때문에요. 연락이 온대요. 우리 책 소개 잘해서 고맙다고. 이거를 우리가 좀 나누자. 만약에 제가 저작권 침해 요청을 받아서 저작권 침해됐으니까 영상 수익이 다 그 사람한테 가거나 하게 되면 제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게 되면 그 출판사도 손해잖아요. 그러니까는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와서 우리 책 리뷰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대요. 그때는 합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작권자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돈을 더 벌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메타버스 처음에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메타버스가 새로운 거니까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봤는데요. 왜냐하면 비대면 시대에 메타버스가 빨리 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 4년 후에 4, 5년 후에 올 내용인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얘가 앞당겨졌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메타라는 말이 주어지는 것처럼 버스는 일반 버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이버 구글에다 검색하니까요. 타요버스, 아이들 좋아하는 타요버스, 뭐 시외버스, 관광버스 이런 말들이 처음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초월한다는 의미의 메타하고 유니버스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초월한 세상, 가상 세상이죠. 가상 세상. 이 가상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유튜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쭉 한번 특강을 말씀드렸고 요즘 세상에 맞는 그 메타버스 얘기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